저는 대입 때 서양화를 준비했었고, 대학에서는 조소과를 나왔어요. 서양 미술 위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단청을 배우기 시작했고, 2023년도부터는 불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화공 자격증 소지하고 있고, 국가무형유산 불화장 전수자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요. 저는 서양 장르 위주로 공부를 하고 현직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단청과 불화를 공부하게 된 케이스라 조금 희소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2020년도에 정말 전시를 많이 했어요. 1년 동안 거의 20번 가깝게 전시를 하게 되면서 활동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살짝 번아웃이 왔어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도 받았고 저 스스로도 꽤 자신감 있게 작업을 하던 시기였는데 전시를 너무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개념 미술 그리고 설치 미술 위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작업들은 결과물을 보관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좀 그때그때 휘발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작업했던 시리즈가 할머니 글씨 시리즈인데 서양 현대미술 기준으로 보자면 텍스트 아트라는 장르에 속하는 작업이에요. 텍스트 아트는 그림에 글씨를 써넣는 것을 통칭하는데 서양 미술에서는 그림에 글씨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상당히 최근의 일이고 이거는 이제 현대미술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작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텍스트 아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리서치하고 논문들도 읽어보고 책도 읽고 하던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양 미술에서는 텍스트 아트가 아주 최근의 일이지만 한국 미술에서는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도 존재했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시서화 삼절이라고 해서 시와 글씨와 그림이 하나다. 그 세 가지 모두에 뛰어난 사람을 뛰어난 예인으로 칭송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서예도 당당하게 미술의 한 장르로 인정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깨닫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알미 내 작업과 내 삶에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떠다니는 지식 한 조각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갑자기 내 지난 작업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 작업이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술의 역사는 반동의 역사예요. 전통을 새롭게 하고 전통의 어떤 룰을 새로 깨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온 게 미술의 역사인데 저는 제가 나고 자란 나라의 미술의 역사조차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내 전통을 모르는데 어떤 새로운 미술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오니까 제대로 배워야겠다,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동양화 전공으로 대학원을 간다? 그거는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미술 대학에 동양화 전공은 개설이 돼 있고 대학원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배우고 배출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 어떤 개성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많이 배우지 않는 희소한 것,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것을 공부하려고 서치하다가 단청에 대해서 알게 됐고, 단청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전통문화대학교 산하에 있는 전통교육원이라는 곳이더라고요. 부여에 있는.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마음 먹었죠. 그래서 21년도에 입교해서 단청 공부를 2년 동안 했어요. 단청을 배우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실기만 배운 게 아니라 이론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단청은 한국 전통 목조 건축물의 외장, 내장을 채색하는 그런 공예다 보니까 전통 목조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하고요. 전통 안료와 전색제, 그러니까 재료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미술, 건축의 역사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돼요. 한국 건축사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서양 건축사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외우고 있었거든요. 건물을 보면은 이게 어떤 양식이다 바로바로 나오고 어떤 건물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도 알고 세상에 그렇게 자세하게 시험 쳐도 바로 쭈루룩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국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처음에 건축사 공부할 때는 그 명칭 외우느라 몇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명칭이 너무 외계어 같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건축사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또 한편으론 분했고 좋았어요. 왜 분했냐면 내가 왜 이렇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살아왔는가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한국 미술에 대해서 과연 제도권 미술 교육에 이런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미술 전공하는 사람인데 한국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화공 자격증도 따고 이제 단청 공부를 마치고 나서도 뭔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뭔가 다른 걸 좀 더 배워볼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국가무형유산 불화장 보유자 선생님 밑에 제자로 들어가서 불화를 배워보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화장 전수자가 됐죠.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 지금은 종교가 없는데요. 한국 미술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이제 한국 미학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수록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한국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철학이 유불선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불교는 정말 역사가 깊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미술을 공부하다 보면은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전통 미술을 공부를 하면서 제 작품 세계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의 한 개인으로서의 관점, 제 삶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뀌었어요. 미술 작가들은 항상 내 개성을 찾고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내 개성, 정말 나다운 것을 탐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통을 공부하면서 진짜 나다운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작업의 뿌리를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반가웠어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 서양 미술로 또 서양 미학으로만 작업을 하면 결국은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대 미술 세계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건
서양 미학이고 서양 미술이 맞아요. 하지만 나는 나다운 걸 작업해서 또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고 그걸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 나다움의 원천, 내 뿌리를 저는 전통 미술에서 찾은 거죠. 궁극적으로는 한국 미학을 좀 더 깊이 탐구하고 한국 미술의 다양성에 약간의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분간은 롱폼 영상을 좀 더 자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